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은 손절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손절만 따먹고 간다든지 수익 실현 또 못하고 결국 본청만 해버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우리는 약세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세장은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고점 대비 기준으로 보통 5% 하락세가 주가 하락, 10% 하락을 조정, 20%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세장은 보통 과매수가 일어난 상태에서 버블이 일어나거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질 때 나타납니다. 약세장에서 시세가 회복할 기미가 보일 때에는 평소 가치 대비 가격이 높아서 사지 못했던 가격대가 오면서 저점 매수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막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는 매도세와 저점 매수세가 막 충돌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은 비교적 이제 짧은 진폭이지만 단시간에 어마무시한 변동성을 나타낼 때도 많아요. 자, 이제 여기서 초보 트레이더들과 손절 기준을 잘 지키는 트레이더분들이 많은 손실을 내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차트입니다. 나스닥 3분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시장이 막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자, 이때 요 구간에서는 이제 매매 기준선이 조금 이제 애매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평선만 보고 하신 분들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이렇게 털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가 가장 이제 불리한 조건인데, 이때는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버리면 애매하게 손실만 먹고 가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을 조금 더 길게 잡고 매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지받고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여기 지지받았던 14,276포인트가 조금 이따 또 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갔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또 내려간 척 하다가 또 올라가 버렸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10포인트나 20포인트로 짧게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 여기 매수했는데 요 정도 요 선까지 내려가면 손절이 나가요, 원래. 근데 손절 나가고 다시 돌아와 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전에 지지 반등이 좀 세게 나왔다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을 조금 더 길게, 2배 정도 더 길게 보셔도 됩니다. 20포인트 손절이 아니라 한 40포인트 손절이었다면 오히려 나중에 수익을 또 볼 수 있겠죠. 팔고 앞전에 저점이 새로 생성이 됐죠.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 올랐던 위치를 하나의 재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또 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절을 늘리되 계약수는 대신 줄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4계약을 여기서 매수 들어가려고 했는데 손절이 2배나 길어지면은 리스크 관리상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손절을 길게 매매해야 되는 구간일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리세요. 2계약으로.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 3분봉 차트입니다. 3분봉 차트인데 지금 장이 막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매물대를 우리가 한 71불, 70불 저점 매수 사이로 이제 보잖아요. 자, 그런데 얘들이 70.93의 피볼 라인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30틱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70.7까지 내려갔어요. 20틱 정도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손절은 한 25틱 뭐 이 정도 잡기 때문에 실제 여기 매수를 했을 때는 손절이 안 나갈 가능성이 높긴 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찐자리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지 반등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 값을 조금 더 길게 뭐 40틱이나 50틱 뭐 이 정도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신 평소에 물량을 2계약 했다?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는 한 계약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흔들기에 당하지 않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거의 한 100틱 가까이 또 수익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골드 3분봉 차트입니다. 골드 3분봉 차트 보시면은, 자 보세요. 1977포인트 지지받고 거의 한 80틱 정도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77까지 내려왔다가 50틱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내려갔는데 한 30틱 조금 오버까지 갔다가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서서히 반등을 해서 20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이제 저점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손절을 조금 더 길게 갖고 매매를 했으면 수익을 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에서는 이 구간은 짧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다만 이 자리를 또 들어왔다. 또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3번째 자리인데 여긴 정말 중요한 자리야. 찐자리다. 그러면 손절은 조금 길게 잡되 계약수를 이것도 줄여서 했다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누적 수익이 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손절도 중요하지만 계약수 관리를 또 잘함으로 인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들께서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또 수익 내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내계약을 운영하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20포인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애 변동성이 심한 날에는 내계약을 2계약으로 줄여서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범위가 20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을 때 계약수를 절반으로 줄이게 된다면 같은 손절 금액에서 범위는 40포인트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세의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같은 손절 금액이지만 손절 포인트 자체를 늘리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원리지만 초급, 중급 트레이더 분들이 지키기 어려워하는 매매 방식입니다. 나는 항상 매매하던 계약수가 있고 손절가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수를 줄여보는 매매 원리는 자본 보호와 리스크 관리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만약 평소에 한 계약만 운영하시는 분이 마이크로 정도로 매매를 하게 되면 시장의 흔들기를 좀 더 넓은 범위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자금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매매 계약수를 오히려 줄이고 손절폭을 늘림으로써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골든서퍼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과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시작해보고 싶다. 그럼 저희 골든서퍼 아카데미 훌륭한 멘토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실력을 다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